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알아보기.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상담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5만 5,48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1일 스팸 수신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평균 2일당 한 건의 스팸을 수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유출,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SNS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사고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강화된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과징금 금액 또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유출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택배 확인 문자, 지인의 돌잔치, 결혼 문자 등을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검찰, 통신사, 은행 등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급여 통장을 가장한 온라인 뱅킹 계좌 개설, 무카드 거래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가 발생되며 결제하지 않은 내역의 금액을 청구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평소 필요한 물건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SNS 글을 확인했습니다. 공동구매 이벤트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싸게 구매하는 것이니 의심 많으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한 세트에 2만 원, 세 세트 구매 시 4만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선착순 5세트입니다. 비밀 댓글이나 쪽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아이디, 원하시는 수량, 입금 예정인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사람들 상품평도 좋고 금액도 정말 싸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금액을 입금한 후에 송장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도 되질 않았죠. 사기 당한 걸까요? 최근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나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스팸 문자, 스팸 메일, 사칭 등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및 결제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결제수단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취업 사기에 이용된 개인정보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취업 사이트에 입사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력서를 등록해 놓은 나진격 군에게 취업 합격 통보 메일이 날아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실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출입증 제작을 위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진격군은 기쁜 마음에 큰일라 컴퍼니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력서, 본인 사진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취업난을 악용한 사례로 큰일라 컴퍼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대포통장 제작, 대포폰 생성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접근하는 취업 사기는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과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력서만으로 합격을 통보하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요즘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개인정보 침해에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라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올렸으나 오픈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시? 톡 보고 연락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명이 아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 SNS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주변 지인을 통하여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전한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SNS 및 메신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입력하세요. 둘째, 공용 PC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셋째, 스마트폰 구입 후에는 기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 정보 가능한 최소한으로 공개하세요. 어떠신가요? 모두 숙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초보 탈출 1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수업을 들으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설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부분에서 와이파이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와 와이파이 중에 꼭 와이파이를 연결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지만이 과금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 첫 번째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꼭 설정해 주십시오.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기본 상태로 해놓고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화면이 까맣게 꺼지곤 합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설정 같이 오랫동안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설정은요,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그간 메뉴가 작아서 안 보여셨던 분들은 꼭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미리 홈화면에다가 제가 꺼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홈화면 아이콘 바로가기 만들고
즐겨찾기 아이콘에 고정하시는 방법까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두 스마트폰 홈화면 준비해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그럼 스마트폰 수업을 배우시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 설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실 환경 설정은 와이파이 설정입니다. 자, 와이파이 설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 상태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가장 상단을 보시면 내 핸드폰의 배터리나 또는 통신사를 알려주고 있는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손가락을 올리시고요. 아래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저처럼 가장 위쪽에 손가락을 대시고 아랫방향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태 표시줄이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상태 표시창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우리는 세부 설정을 이곳에서 곧바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톱니바퀴, 환경 설정 메뉴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내 스마트폰에 문자나 또는 알림이 있다면 아래쪽 하단 부분에서 알림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와이파이 설정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아이콘, 부채 모양처럼 보이시죠? 바로 와이파이 표시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버스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하기 좋도록 연결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 문구 속에서도 해당 아이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와이파이 버튼을요, 3초 이상 터치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이상 터치해 주세요. 저처럼 와이파이 아이콘을 3초 이상 터치하시게 되면 와이파이 목록을 보실 수 있는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용 안함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터치하셔서 사용 중 상태로 바꾸어 줄 겁니다. 저처럼 와이파이를 사용하겠다라는 상태로 바꾸시게 되면 아래쪽에는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수업 받으시는 집이나 또는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이름을 찾으셔서요. 반드시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안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연결이 처음 되는 분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또는 연결이라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도록 안내창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연결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와이파이 아이콘에 자물쇠가 달려 있으신 분들은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가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이때에는 내가 설치해 놓은 와이파이 기계 있죠? 해당 기계의 뒷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와이파이의 이름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비밀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요, 영어와 그 다음 숫자가 섞여져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도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 숫자도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다시 한번 연결이라는 버튼이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실 거예요. 이때 반드시 한 번 더 연결을 눌러 주십시오. 와이파이를 수업 중간에 연결하지 않으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데이터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있어야지만이 스마트폰에서 원하시는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데이터는 내가 한 달에 내는 요금제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인터넷 용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셔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신데 저와 함께 수업을 배우시다가 동영상이나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사용하셔서 데이터가 소모가 된다면 과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어느 일정 구간 이상 과금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내가 쓰는 만큼 과금이 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꼭 와이파이부터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와이파이 연결이 잘 되어 있으시다면 파란색으로 와이파이 이름이 변화 있고 그 다음 연결됨이라고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와이파이를 한 번만 눌렀다고 해서 곧바로 연결되겠지 하고 사용하시다가 데이터를 소모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방법은 동영상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스마트폰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꼭 한 번 더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와이파이 연결 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가장 위쪽 상태창을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위쪽에 대시고 반드시 아랫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와이파이가 잘 설정되신 분들은 비어있던 이 부채 모양, 부채꼴 모양의 아이콘이 파랗게 변하셨을 거예요. 이때 오른편에 보이시는 화살표 2개, 이 표시가 바로 데이터 연결 표시인데요.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연결하시거나 또는 와이파이를 연결하시거나 상태창에서 바로바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 창, 안내창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혹시 설정창이 곧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버튼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설정 버튼이 안 보이시는 경우는요, 버튼이 뒤편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우리 가운데쯤에 보시면 안내선이 있는데요. 이 안내선을 한 번 더 밑으로 내리실 수가 있어요. 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안내선을 잡으시고요. 한 번 더 밑으로 내려 보십시오. 잘 내려가셨나요? 네, 그러면 숨겨져 있던 설정 버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페이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옆으로 다시 한번 드래그.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셨을 때 두 번째 페이지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 버튼들 가운데 선생님들이 자주자주 사용하시는 설정 버튼은 위치를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설정 버튼이 앞부분에 없으신 선생님들은
하단 또는 2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제가 체크해 놓은 위치에 데이터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위치를 저처럼 앞쪽으로 옮기시는 게 앞으로 계속 설정하시기에 편하시겠죠. 그래서 위치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손전등이라는 기능을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꼭 모바일 데이터라는 버튼을 앞으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먼저 이동하는 버튼 찾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 버튼을 한번 터치하셔서 버튼 순서라는 메뉴를 찾아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버튼 순서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버튼 순서를 터치하셨을 때 지금은 버튼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튼을 바꾸고 싶은 순서를 우리 손가락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손전등 위에서 3초간 롱 터치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자, 저처럼 롱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는 버튼이 제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정확하게 손가락을 놓아주세요. 뒷부분에 있던 손전등이 앞으로 이동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바일이라는 이 아이콘 역시도 꼭 앞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찾으실 시간과 이동하실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정 잘 되셨다면 반드시 완료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저는 완료를 터치했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바일 데이터, 그 다음 손전등 순서로 설정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그래서 1번 첫 번째로 수업 들으실 때에는 반드시 와이파이 상태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정을 하러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설정입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란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간에 화면이 자동으로 꺼진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지금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죠? 이때 유튜브 화면 보시다가 내 스마트폰으로 실습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빨리 꺼지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켜 놓으실 수 있도록 수업을 따라오시기에 적합한 상태로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설정 들어가셔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상태창을 내리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찾아 주십시오. 톱니바퀴 환경 설정입니다. 찾으셨으면 터치할게요. 저처럼 설정 들어오셨나요? 좋습니다. 이때 우리 화면을 다루는 부분은 디스플레이라는 메뉴입니다. 삼성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찾아주셔야 하고요. LG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면이라는 두 글자 메뉴를 찾아주세요. 설정 들어오시고 디스플레이 들어오셨다면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셨을 때
밝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글자 크기도 이곳에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저와 함께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손가락을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내가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보고 싶다면 손가락 방향은 거꾸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 내려오셨다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메뉴 찾으셨나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잠깐 저의 유튜브 강의를 일시정지 하시고 그 다음 메뉴를 찾으신 다음에 재생을 해주세요. 자, 되셨다면 우리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셨을 때 30초나 2분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수업 들으시기에는 가장 긴 시간대가 편하시거든요. 충분히 유튜브 화면도 보시고 또 실습도 따라 하시기에는 5분에서 10분 긴 시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긴 시간으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설정하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10분 동안 켜져 있다. 이 상태로 혹시나 실수로 주머니에 넣고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스마트폰이 옷감 안에서 마찰하면서 전화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방법은 수업을 들으실 때에만 10분으로 설정을 하시고 수업이 끝나잖아요. 자, 수업이 끝날 때는 반드시 2분이나 나는 스마트폰을 자주자주 만진다 하시는 분은 꼭 30초 정도로 다시 짧은 시간으로 되돌리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수업을 들으실 때에만 5분에서 10분, 수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반드시 30초에서 2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수업 중이기 때문에 10분으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10분이 없으신 분은 5분 체크해 주세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설정 마치셨다면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 왼쪽 상단에도 뒤로 버튼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터치하시기 편한 버튼으로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왼쪽 상단의 뒤로를 터치할게요.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글자 크기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사용자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얼마든지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와 스타일 찾으셨다면 터치해 볼게요. 저처럼 글자 크기 스타일 들어오셨을 때 자,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 조절점이 글자 크기를 결정하는 조절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방향에 있을수록 글자의 크기가 커지고요. 왼쪽은 당연히 글자 크기가 작아지겠죠? 선생님들께서 이 조절점 잡으셔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저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 화면이 커지면서 무엇도 같이 변하냐면요. 메뉴 스타일도 같이 변합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메뉴나 또는 문자 메시지의 글꼴들을 우리가 변경하실 때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이셨다면
디스플레이 메뉴 들어오신 김에 이곳에서 글자 크기를 설정해 보십시오. 자, 글자 크기 설정까지 다 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는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다시 한번 홈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뒤로 버튼 터치하시고 더 이상 누르실 뒤로가 없으시다면 반드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뒤로 버튼을 누르셔서 홈 화면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과정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반드시 와이파이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위쪽 상태창에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고, 두 번째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10분 이상 설정해 주세요. 수업 들으실 때에만 10분이시고 수업이 종료되면 다시 2분 또는 30초로 변경. 마지막 세 번째, 글자 크기를 조정하셨습니다. 그간 스마트폰의 메뉴가 잘 안 보이셨다면 꼭 디스플레이 메뉴에 글자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기본 환경 설정은 이렇게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수업을 듣기에 편한 설정을 다시 한번 홈 화면을 다루는 걸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홈 화면에 아무런 아이콘도 없는 모습 보이시죠?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사용하시던 앱들이 홈 화면에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필요한 앱을 홈 화면으로 꺼내는 방법, 그 다음 불필요한 홈 화면 앱은 다시 제거하는 방법, 앱 아이콘을 다루는 거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앱 아이콘을 찾아가셔야 돼요. 내 스마트폰에 전체 앱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가락을 홈화면 빈 공간에서 윗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요즘 나온 폰들은 모든 앱이라는 이 앱 아이콘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는 방향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자, 저처럼 아래에서 위쪽으로 드래그 하셨을 때 화면이 한번 변경되실 거예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옆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나의 모든 앱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1번 첫 페이지로 올게요. 선생님들께서도 드래그 하셔서 꼭 첫 페이지로 오셔야 하고요. 이때 플레이 스토어 앱을 찾아주세요. 플레이 스토어 앱의 기능은 스마트폰에 없는 앱들을 이곳에서 곧바로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앱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때 제가 구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모든 앱은 유료 또는 무료로 내가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수업에서 배우시는 앱들은 모두 무료 앱입니다. 혹시 플레이 스토어를 내가 첫 페이지로 와서 찾는데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폴더 안쪽에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구글이라는 폴더가 선생님들 있으실 거예요. 첫 페이지에 플레이 스토어 없으신 분들은 구글이라는 폴더를 한 번 더 터치. 그럼 해당 폴더 안에 함께 그룹되어져 있는
다른 앱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플레이스토어가 숨겨져 있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페이지 곧바로 없으신 분은 다시 한번 폴더를 터치 하셔서 숨겨져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저처럼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셨다면 홈 화면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홈 화면에다가 두시는 게 아무래도 들어오시기가 쉽겠죠. 자, 이때 반드시 롱 터치를 해주셔야 해요. 플레이스토어라는 앱 아이콘 위에서 3초간 손가락을 떼지 않고 롱 터치 하겠습니다. 꾹 누르신 채로 1초, 2초, 3초. 손가락 아직 안 떼셨죠? 네. 저처럼 손가락을 떼지 않고 그 다음 이번에는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떼지만 않으셨다면 내 손가락을 따라서 아이콘이 이동합니다. 자, 이때 손가락 한번 원하시는 위치에서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이 홈 화면에 설치되어 있으실 거예요. 내 원래 앱은 모든 앱 화면에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거를 바로가기 만드는 원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플레이스토어 말고도 선생님들께서 자주 들어가시는 앱 있다면 홈 화면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앱 아이콘을 터치하시거나 손가락을 홈 화면에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드래그 하십시오. 아래에서 윗방향 드래그. 그 다음 저는 이번에는 갤러리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라는 앱 아이콘 찾으시고 꺼내실 때에는 3초 이상 롱 터치입니다. 1초, 2초, 3초. 3초 이상 롱 터치 하셔서 손가락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카카오톡. 선생님들께서 카카오톡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혹시나 홈화면에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홈화면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홈화면에서 손가락 위로 드래그. 그 다음 나의 모든 앱 중에 카카오톡 앱 아이콘을 찾으십시오. 카카오톡 앱 아이콘을 찾으셨다면 1초, 2초, 3초, 3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원하시는 위치에 터치하셔서 놓아주십시오. 자, 놓으셨다면 저처럼 세 가지의 앱 아이콘이 모두 홈 화면에 나와 있으셔야 합니다. 잘 되셨나요? 다음으로는 고정 아이콘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 기능은요, 우리가 홈 화면뿐만 아니고 가장 하단 이 즐겨찾기 영역에 넣어 보실 수가 있는데 홈 화면과 즐겨찾기 영역의 차이는요, 홈 화면을 저처럼 드래그 해보시면 곧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그 하실 때 페이지가 넘어가면 홈 화면에 있었던 앱 아이콘은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즐겨찾기 화면, 즉 고정되어 있는 곳의 아이콘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라던가 문자라던가 가장 기본 기능들은 꼭 즐겨찾기 고정 화면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요. 이때 제 스마트폰은 카카오톡이랑 네이버라는 아이콘이 고정 화면에 들어가 있죠. 선생님들과 저와의 차이인데요. 저는 기본 앱보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많이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즐겨찾기 앱 아이콘을 변경한 겁니다.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갤러리 잘 안 들어갈 건데 이곳에 갤러리가 있다. 나는 문자 잘 안 쓰고 카카오톡만 쓰는데 문자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요, 저랑 이미 해보셨어요. 바로 롱터치입니다. 먼저 원하지 않는 앱 아이콘이 있으시다면 롱터치로 꺼내 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네이버를 연습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른 앱으로 연습해 보십시오. 먼저 롱터치 1초, 2초, 3초 하시고 홈화면 위쪽으로 끌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즐겨찾기 화면에 있던 앱 아이콘이요, 홈화면으로 이동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앱들도 선생님들이 불필요하다면 꼭 롱터치 하셔서 다시 바깥으로 끌고 나오셔야 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곳에 넣으시면 사용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자, 저는 이미 있지만 없다라고 가정하고 카카오톡 아이콘을 넣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콘 찾으셔서 1초, 2초, 3초 롱터치 하고요. 자, 저처럼 롱터치 하셨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즐겨찾기 화면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끌고 오시고 그 다음 이 위치에서 손가락을 놓아주셔야 돼요. 중간에 놓으시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롱터치만 가지고요. 홈화면에다가 내가 잘 쓰는 앱 아이콘을 꺼내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정말 자주 쓰는 앱 아이콘은 즐겨찾기 화면에다가 고정하실 수도 있다는 거 실습해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앱들이 홈화면에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광고를 잘못 눌러서 설치됐다거나 또는 처음에 사신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다 보니 필요 없는 아이콘들이 나와 있을 때, 자, 이때에는 홈 화면에서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라는 기능을 나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갤러리에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구 삭제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꼭 홈화면에서만 바로가기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기능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홈화면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갤러리 가지고 연습할게요. 해당 앱 아이콘 위에서 역시나 손가락을 1초, 2초, 3초 이렇게 롱 터치 하셨을 때 이번에는 손가락을 떼셔도 돼요. 이동이 아니고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서 롱 터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롱 터치 하시게 되면 이때 휴지통이 나타나는데요. 휴지통이 2개가 나오는 앱도 있으세요. 갤러리는 기본 앱이어서 홈 화면에서 라고 하나만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를 롱터치 해보겠습니다. 설치한 앱을 롱터치 하셨을 때는 홈 화면에서 제거, 삭제와 설치 삭제 2가지 삭제 버튼이 뜹니다. 이때 홈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셔야지만이 기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홈 화면 아이콘만 사라지는 거고요. 혹시나 여기 있는 설치 삭제 있죠. 이 설치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네이버라는 기능을 아예 삭제, 영구 삭제하는 겁니다. 자, 이 2개의 차이를 꼭 알아주시고 우리는 홈화면에서 제거 또는 홈화면에서 삭제 누르겠습니다. 터치할게요. 그 다음 스마트폰마다 기능이 조금씩 달라서 이것도 말씀드리는데요. 나는 롱터치에도 이런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드래그 한번 해보십시오. 롱터치를 하시고 드래그 하셨을 때 화면의 가장 윗부분에 휴지통 아이콘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나 홈화면에서 제거라는 휴지통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